자, 8월 30일 수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풍향계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장의 강세 업종들과 또 어떤 것들이 이제 내일 앞으로 이제 좋을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잘 지켜보시다 보면은 또 내일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배터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강세 업종이라고 현재 가장 강한 업종으로 배터리를 지목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그 전에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에너지주와 배터리주가 굉장히 강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점인가 싶으면 올라가고 고점인가 싶으면 올라가고 하더니 이제 오늘까지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폐배터리가 잘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뭐 자원이 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모든 자원들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인데 폐배터리는 만들어지고 사용된 배터리에서 재료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적인 재료로 또는 정책적인 재료로 많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보니까 꼭 폐배터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배터리 쪽으로도 많이 좀 시세가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대장주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 중에 세비캠. 이거 요즘에 엄청 강하죠. 거의 뭐 상장 이후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투자 주의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예고가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은 좀 조심해야죠 이제는. 그리고 성일하이텍 비슷한 시기에 상장을 해서 얘도 최근 들어서 날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과거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소개했었던 이수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를 날리면서 현재 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동안 강세이지만 더 희세가 남아있다 얘기를 많이 하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배터리 쪽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배터리 얘기하면서 좀 저점 종목들을 몇 개 말씀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잘 갔던 것들. 제가 관심 주려고 적어놓은 것도 여기 아마 있을 텐데요. 이전 영상 보시면은 좋은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립니다. 배터리 주들이 이제 잘 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좀 보니까 뭐 E&D 같은 종목들 조용하다가 이제 뒤늦게 다른 종목들보다 좀 늦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뭐 바닥은 아니에요. 이미 지금 현재 언제입니까? 2020년도에 시세를 많이 낸 종목이었다가 바닥은 아니지만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분위기 괜찮아 보이고 지하이텍 좀 생소한 종목들이죠 다들. 지하이텍은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에 상장한 기업인데 이제 곧 상장 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공모가가 14,000원인데 액면 분할해서 사실상 공모가는 2,800원 정도예요. 정확하게 지난 7월 11일 날 수정 공모가인 2,800원대를 찍고 돌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명한 기업들,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들도 작년에 잘 나갔던 친구들인데 힘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통적인 배터리주, 폐배터리주였었던 뭐 파워로직스 이런 것도 옛날엔 얘네가 대장주였어요. 여기 유시다 보이죠? 2018년 이럴 때는 이런 얘네들이 대장주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신대장주로 자리를 물려줬지만 또 모르죠. 구간이 명관이라고 예전 갔던 종목들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폐배터리 현재 강한 상태이고 요즘 안 그래도 그 인플레이션 감축풍 때문에 난리인데 배터리 쪽은 약간 비껴나가는 그런 섹터이죠. 왜냐면 이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차에도 납품 들어가니까. 완성차가 지금 위기이지 배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자동차도 강했어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규 강세, 최근에 강한 업종들 중에 리오프닝 쪽이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죠.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왜 올라가냐? 입국 시에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들이 돌면서 정확한 거는 내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루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좀 선반영이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투어 이번 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좀 슈팅이 나왔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게 다 최근에
확진자 막 10만 명 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샀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금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랑풍선, 레드캡터 이런 건 아직 좀 갈만할 것 같아요. 덜 올라갔으니까. 레드캡투어도 있고 또 항공 쪽이면은 뭐 대한항공부터 다 좋았죠 오늘.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최근에 얘네들은 여기 뭐 있죠? 실적이 좀 안 좋기도 했었고 좀 약간 해프닝들이 있고 여기 뭐 감자도 중간에 좀 있고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요런 거는 좀 패스하고 제주항공도 최근에 조금 유상증자 때문에 약자 있구나 이런 거 패스하고 또 다른 항공사들 지네요 잘 가죠.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약하다 보니까 티웨이 아직 할만해요 등등등 항공사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 하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장주들은 대형주들은 약한데 코스맥스, 한국화장품 오늘 장중에 갔다 온 게 한국화장품 그리고 이츠한불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좋았어요. 그래서 화장품 살아나고 있고 NFC가 이제 오늘 장중에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화장품 소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간만에 뜨는 기업들은 잘 봐야 돼요. 신생 테마니까. 그리고 면세점 쪽 호텔신라 괜찮고 카지노, 강원랜드, GK의 파라다이스 이 3인방 역시 오늘 시장에서 다들 이제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수급도 괜찮았고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세 테마가 되겠습니다. 어제 또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다 올랐어요, 이 종목들이. 그죠? 요즘에 이제 가는 종목들이 진짜 계속 가는 거예요. 건설주도 오늘 또 올랐죠. 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여기 적어놓기로 종가쯤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수급이 들어왔다. 그 말씀드렸는데 오늘하고 내일 일정으로 해서 정부에서 GICC라고 지금 인프라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이 지금 모여서 행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지금 어딥니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재료도 하나 있고 사우디 쪽에 그 네옴시티 재료도 하나 있고 그 외에도 짜잘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프라 관련 사업들이. 그래서 그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들과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막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주를 따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사우디 실세 빈살만 아저씨가 이제 방한하게 되는데 그때 네옴시티 얘기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올라가지만 그때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8월 말이 9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 남은 재료겠죠. 증시는 근데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 되기 때문에 디데이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주는 어제 뭐 유신 이런 게 이제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고 또 세아특수건 이런 것들이 오늘 완전 급등이 나 20%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종가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 이런 거는 다음날 단타하기 좋은 애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건설이 강했는데 좀 올랐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고 오늘도 유신 같은 종목은 막판에 조금 살려주는 모습. 세아보다는 한미글로벌 같은 애들이 조금 자리가 좀 만들어지긴 했어요. 건설은 좋긴 한데 좀 올랐으니까 저는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신규 테마입니다. 새로운 것들인데 오늘 애플페이가 좀 있었어요. 애플페이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폰은 반쪽짜리 폰이죠. 애플페이를 못 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애플페이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 그래가지고 한국정보통신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급등을 했고요. 똑같은 재료로 이미 8월 8일에 한번 움직였었어요. 그 재료가 또 한 번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2번 정도 올랐는데 그렇게 강한 테마 같지는 않아요. 어떤 정책이랑 연결된 것도 아니고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과거에 언제나 한번 장대 항목 뽑아주면은 그때가 고점이더라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다? 복구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지금도 만약에 재속기 여기서 못 올라가면은 6개월 1년짜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자리는 권해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니에요. 좀 보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루온도 오늘 똑같은 테마로 그때 8월 8일 날에도 올라왔었는데 한 번 더 오른 상황입니다. 얘도 옛날에 뭐 엄청났던 종목이죠.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이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다음 테마로 자동차인데 현대차. 오늘 현대차가 3.7%가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피해를 보는 기업이라고 막 시장에서 난리 쳤었잖아요. 근데
그때 샀었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에요. 이것이 주식입니다. 욕할 때 사야 돼요. 기아차 마찬가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피해본다? 급락 나왔죠? 그때 산 사람들 수익이에요. 현대유야 8% 엄청 강해요 오늘. 만도 그죠? 다 오늘 엄청 자동차 부품들이 엄청 강했어요. 화신 같은 종목들은 오늘 10% 올랐고 고영테크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조지아 쪽에 애틀랜타 조지아 쪽에 그 공장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실제로 그쪽 회사들이 실제 미국의 그 현지 자동차 뭐 포드나 GM 쪽에 납품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지아 테마가 한 번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가 있는데 H2MIT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수소 모빌리티 쇼인데 이런 이름이 이렇게 졌더라고요. 수소 모빌리티 쇼가 이제 내일부터 9월 2일까지 있을 예정인데요. 수소차 관련주는 오늘 그냥 뭐 지수 올라가는 정도밖에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수소 테마도 저는 좀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많아서 뭐 인지 컨트롤스 이런 것도 느낌 좀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것도 괜찮고 수소 관련주들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지금 유명한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뭐 세종공업 이런 거 잘 갔었는데 지금 완전 쩔이 됐죠. 대우부품도 옛날에 엄청 잘 나갔어요. 풍국주정 뭐 그냥 그렇죠. 뭐 EM코리아, JNK 히터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수소 관련주들도 시세가 아직 터지지 않은 섹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은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고르기 힘들었어요. 다음은 이제 종가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요게 바로 이제 내일 좀 추가 시세가 잘 나오는 것들인데요. 오늘은 약간 막판 3시 이후에 에너지가 좀 가더라고요. 대명에너지 이런 것들이 분봉 차트 막판 보시면 3시 이후에 갑자기 엄청난 슈팅이 들어왔어요. 대명에너지, S에너지 마찬가지. 얘네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올라간 이유가 약간 네옴시티랑 연결이 돼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우디 측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 원전 등등 재생에너지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얘네가 한동안 좀 유명했던 종목이니까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오른 것 같아요. 태양광 뭐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왠지 느낌상으로는 내일도 좀 시세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말고도 다른 에너지 태양광주 많잖아요. 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 요거 오늘 장중에도 좀 시세가 있었는데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이 이번에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되고 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솔직히 실질 수혜주라기보다는 그냥 뭐 테마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급등이 나와서 오늘 거래 없는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막판에 좀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좀 살짝 좀 땡겨놨죠? 이런 것들 괜찮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건설주 네옴시티 쪽이 아직도 힘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세아 쪽이 세아 쪽이 오늘 시세가 실제로 많이 나긴 했는데 세아 특수강 뭐 이런 거 있죠? 네, 세아 특수강이 지금 급등을 많이 해가지고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공시 보시면은 8월 31일 내일 기준으로 더 올라가면은 얘네 이제 과열 종목으로 해서 과열 종목 아시죠? 그 30분 단일가 거래만 되는 거 그렇게 3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더 올리긴 힘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더 올리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안 올라간 종목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설이나 건설 장비 쪽 요즘 올라오는 거 많았으니까 제가 뭐 적어드린 거 말고도 또 볼만한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막판에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랑 건설 쪽이 막판에 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음봉이긴 합니다만. 얘도 이제 에너지 천연가스 쪽.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 그 이외에 이제 개별주들이 요즘 보니까 바이오 제약주들이 제가 적어 놓은 게 전부 다 바이오거든요. 근데 각자 재료들이 있어요. 미래컴퍼니 제외입니다. 요거 제외하고, 얘는 개별 수주 때문에 간 건데, 다 바이오 제약주들이에요. 바이오 제약주 하면은 확진자가 많아질 때 잘 될 것 같고, 지금 확진자가 조금 줄었지만 어제 기준 11만 명이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더 이상 거리두기 이런 거 안 하니까 우리가 좀 방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가오는 9월 달부터
이제 9월 가게 되면은 각종 학회들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학회 일정들이 줄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해당이 안 되더라도 바이오주에 대한 인식이 요즘 좀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진짜 뭐 부실한 기업들은 실적 시즌 때 좀 물갈이가 됐을 것이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좀 분위기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오늘 개별재려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급등주였었는데 아직 오르지 않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잘 끌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세적 정도를 봤는데요. 최근에 갔던 것들이 계속 가요. 새로운 거보다는 가던 게 좀 더 잘 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나 또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단기 매매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도 도움 되신 분들은 우리 주식강의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구글 플레이 주식 용어사전 어플도 많이 다운받으셔서 매매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